갑자기 날아든 1억 3천만 원이라는 세금 고지서를 받아든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아도 어려운 금액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꿈에 그리던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일 텐데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엄청난 금액이 보유세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우편함에 도착했다면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은 과연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자 나아가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선택의 순간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개인이 상상 초월의 세금 폭탄 앞에서 감정적인 혼란을 넘어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지 그 심층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추적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생존 본능과 현명한 학습 욕구를 자극하며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는 지혜를 선사할 거예요. 어느 날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한 사람에게 도착한 한 통의 우편물. 봉투를 뜯어 고지서를 펼쳐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숫자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보유세 1억 3천만 원, 억소리나는 금액에 그는 자신이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은 아닌지 몇 번이고 눈을 비벼가며 고지서를 다시 확인했죠. 하지만 숫자는 변함없이 선명했고 그 숫자가 품고 있는 냉혹한 현실은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자산 가치가 폭등하고 여기에 다주택 보유와 관련된 세금 정책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예상치 못한 수준의 세금 폭탄이 터져버린 것이죠. 그에게 이 고지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노력과 미래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를 지배한 감정은 단연 충격과 당혹감이었습니다. 마치 길을 걷다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듯한 얼얼함,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그를 휘감았을 겁니다. 이어서 찾아온 것은 깊은 불안감과 분노였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자산을 일궈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듯한 이기감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애써 모아온 자산을 내팽개치고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 말이죠. 1억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 그가 감당해야 할 심리적인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징했습니다. 이 세금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고지서 한 장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이죠. 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불합리하게 느껴졌고 자신이 이런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세금 폭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그가 택할 길은 무엇일까요? 1억 3천만 원이라는 상상조차 어려운 세금 고지서 앞에서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무작정 포기해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던 그였지만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세금이 부과된 걸까? 단순히 세금 폭탄이라는 표면적인 현상만을 탓하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는 혼란 속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유세라고 부르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것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의 경우 아마도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혹은 그가 가진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해왔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방향으로 흘러왔고요. 이러한 정책 변화와 맞물려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수준의 세금 부담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액수였기에 그는 마치 복잡한 세법 조항이 가득한 미로 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내게 됐다는 사실을 넘어 이 세금이 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그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었던 것이죠. 그는 밤늦도록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색하며 이 복잡한 세금의 그림자를 걷어내려 애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막대한 세금 고지서 앞에서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이지만 그 감정에 휩쓸려 섣부른 결정을 내린다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유세 문제처럼 중대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 핵심적인 덕목이 필요합니다. 첫째,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는 냉철함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침착하게 나침반을 들여다보는 선장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일수록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분노나 두려움에 휩쓸려 성급하게 매도를 결정하거나 혹은 무모하게 버티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죠. 둘째,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단편적인 경험담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도 천차만별이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해야 합니다. 마치 여러 조각의 퍼즐을 맞춰 전체 그림을 완성하듯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손익에만 매달리지 않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당장 눈앞의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택이 5년 후, 10년 후 자신의 자산 가치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고통을 피하려다 장기적으로 더 큰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의 부담을 감수함으로써 미래에 더 큰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 법이죠. 마치 씨앗을 심고 인내하며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긴 호흡으로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는 이런 덕목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세 가지 덕목을 바탕으로 어떤 전략적인 선택지를 모색하게 될까요? 세금 폭탄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 어떤 현명한 길을 택할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금 폭탄이라는 위기 앞에서 감정적인 동요를 잠재우고 정확한 정보를 분석하며 긴 안목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세 가지 현명한 덕목을 살펴보았죠. 이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낸 그는 거대한 세금의 파도를 헤쳐나갈 구체적인 전략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험난한 산길 앞에서 여러 갈래의 지도를 펼쳐놓고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듯이 말입니다. 과연 그에게 주어진 생존을 위한 선택지들은 무엇일까요? 이 길들은 단순히 세금을 피하는 도피처일까요?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면 돌파의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그의 머릿속을 스친 선택지는 매도였습니다. 보유한 자산을 팔아치워 당장 눈앞의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이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즉각적인 해방감을 줄 수 있는 시원한 결정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 길은 또 다른 세금이라는 복병을 숨기고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라는 그림자죠. 단순히 보유세를 피하려다가 자칫 더 큰 양도세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공들여 가치를 키워온 자산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산 가치의 변동 속에서 최적의 매도 시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에 더 큰 가치 상승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숙제인 거죠.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겠죠. 그에게는 또 다른 카드가 있었습니다.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산을 미리 넘겨주어 장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녀 세대에게 부를 이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과 같은 의미일 텐데요. 하지만 이 역시 증여세라는 또 다른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물려받느냐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지고 증여 후에도 해당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나 활용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하는 등 고려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와 세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죠. 조금 더 복잡하지만 때로는 파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법인 전환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보유하던 자산을 법인 명의로 바꾸어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마치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금 구조를 최적화하듯이 부동산 자산 역시 법인으로 소유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유리한 구간이 있을 수 있고 상속이나 증여 시에도 장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자산의 옷을 갈아입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과 유지에 따르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비용, 그리고 법인에 적용되는 또 다른 세금 체계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 회피를 넘어 장기적인 자산 관리의 큰 그림 속에서 이 선택이 과연 합리적인지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길입니다. 만약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 정리 또한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의 주된 원인이 다주택 보유에 있다면 일부 자산을 정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죠.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듯 어떤 자산을 먼저 정리하고 어떤 자산을 남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 자산의 미래 가치,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정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자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 견고한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다면 대출 활용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보유세를 내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죠. 마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소방호스를 연결하듯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대출 이자라는 또 다른 고정 지출을 발생시킵니다. 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리고 미래의 자산 가치가 충분히 상승하여 이자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지 면밀히 계산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피하려다 이자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장기적 보유를 선택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당장의 세금 부담은 크지만 해당 자산의 미래 가치 상승을 확신하고 인내하는 것이죠. 마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봄을 기다리는 나무처럼 긴 호흡으로 시장의 변화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선택은 엄청난 인내심과 더불어 지속적인 세금 납부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함께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수할 용기도 필요하겠죠. 이처럼 다양한 선택지들은 각각의 장단점과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상황과 재정 상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에 따라 그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가능성들을 꼼꼼히 살피며 어떤 길이 자신의 자산과 미래를 위한 최선일지 깊은 숙고에 잠겼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